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랄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자 제10판 시민법 강의 3회독 1162페이지 로마제 3번 채무인수의 효과 시작하겠습니다. 사마에랄 TV 7차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제 3번에 채무인수의 효과 양가를 1번에 채무의 이전 채무인수가 있으면 채무는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자로부터 인수인에게 이전한다. 그리하여 이제는 전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된다. 인수채무가 원래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던 채무라면 그 후 면책적 채무인수에 따라 그 채무자의 지위를 인수인으로 교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의 기간은 여전히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이는 채무인수 행위가 상해이나 보조적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달리볼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소멸시효 기간은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즉 채무 승인에 따라 채무인수로부터 새로 진행되는 것일 뿐이다. 채무가 이전되는 시기는 채무인수가 중물권 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는 때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이전한다. 다만 채무인수가 채무자에게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이뤄진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에 중물권 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므로 그 승낙이 있는 때에 채무가 이전한다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채권자의 이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즉 소급표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승낙의 소급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양가로 2번에 항변권의 이전 인수인은 전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항변으로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결과 인수인은 채무의 성립, 존속 또는 이행을 저지 또는 배척하는 모든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인수된 채무의 발생 원인이 되는 계약의 취소권, 해제권과 같이 그 계약의 당사자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는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인수인은 전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으로 상계하지도 못한다. 한편 채무인수인의 경우 인수인이 전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1163페이지 채무인수계약은 그 채무자의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신채무자가 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하는 바와 같이 원, 피고, 소의, 하땡땡의 제3자가 합의하여 소의 하땡땡의 원고에 대한 160가마의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여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이상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인수인이 피고로부터 그 채무자인 소의 하땡땡이 원고에게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나 또는 채무인수계약 자료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 기타의 항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항변사유로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지언정 채무인수인인 피고가 그 채권자인 소의 하땡땡에 대한 항변사유로서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양가로 3번에 종된 채무와 담보 반가로 1번에 채무인수가 있으면 위약금 채무, 변제가 되지 않은 이사채무 등의 종된 채무는 함께 이전한다. 반가로 2번에 전 채무자의 채무에 부정하는 담보는 어떻게 되는가? 먼저 법정 담보권의 채무인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야 한다. 그에 비하여 약정 담보는 담보 제공자가 제3자인가 채무자인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것이 보증이든 물상보증이든 채무인수를 모두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이 채무인수에 동의한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에 규정된 채무인수에 대한 동의는 인수인을 위하여 새로운 담보를 설정하도록 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담보를 인수인에 위하여 계속시키는 데 대한 의사표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물상보증인이 채무인수에 동의함으로써 소멸하지 않는 담보는 당연히 기존의 담보와 동일한 내용을 갖는 것이다. 물상보증인이 인수인으로 된 경우에는 언제나 채무인수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그가 제공한 담보는 언제나 존속하게 된다. 한편 채무자가 설정한 담보는 민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채권자, 채무인수인 사이에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소멸하고 채무자, 인수인 사이에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제459조의 단서를 유추하여
존속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판례 보겠습니다. 회사 정리 절차에서 제3자가 주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이 인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 인수 자체에 의하여 채권에 대한 실질적인 만족을 얻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에 따라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면책적 채무 인수에 있어서 보증 책임의 소멸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459조는 이 경우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164페이지) 요마자 4번의 채무 인수와 유사한 제도 보겠습니다. 1번의 병존적 채무인수. 양가로 1번의 의의. 병존적 채무인수란 제3자가 종래의 채무자와 함께 그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하며 이는 중첩적 채무인수라고도 한다. 병존적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채무인수에 있어서와 달리 종래의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지 않고 인수인이 그와 별도로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두 채무가 병존하게 된다. 따라서 병존적 채무인수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채무인수가 아니며 기능면에서 보증채무나 연대채무와 같은 인적 담보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달리 처분행위로서의 성질은 없으며 단순한 채권행위 내지 의무 부담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채무의 면책적 이전이 없고 인수인이 새로이 채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기 때문이다. 어떤 채무인수가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는 계약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할 문제인데, 불분명할 때에는 병존적 채무인수를 해석하여야 한다.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면하는 만큼 그것의 인정을 신중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통설 판례도 같다. 한편 대부분은 대체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보니 타당하다고 한다. 양가로 2번의 요건. 방가로 2번의 인수대상 채무는 제3자에 의하여도 이행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방가로 2번의 병존적 채무인수도 당사자의 측면에서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양가로 가에 채권자 채무자 인수면에 선면계약을 할 수 있다. 양가로나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에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 하지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관한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누어 있고 판례는 긍정설이다. 사견으로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며 그 점에서 단순한 제3자의 편제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다고 새겨야 한다. 양가로 가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방법에 의하여 병존적 채무인수는 1165페이지에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채권자에게 채권을 취득시키는 합의가 행하여져야 하고 또 채권자의 수익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거나 기타 채권자로서의 권리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와 달리 그 계약의 성립 요건이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다.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가 수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일을 반복하고 다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중첩적 채무인수라는 취지를 알리지 않은 채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 여부만을 최고하여 채권자가 인수인으로부터 청구받은 채무인수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실하게
하는 면책적 채무인 것으로 잘못 알고 면책적 채무인수를 승낙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것은 중첩적 채무인수에 대하여 수익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 후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단지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해서만 인수할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할 뿐 채권자에게 직접 채권을 취득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존적 채무인수가 아니고 이행인수가 존재하게 된다. 양가로 3번 효과 병존적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채무가 그대로 있는 채로 인수인이 그와 별도로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렇지만 두 채무 가운데 어느 하나가 변제되면 두 채무는 모두 소멸하게 된다. 병존적 채무인수니까요. 병존적 채무인수에 관하여 채무자의 채무와 인수인의 채무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학설은 방가로마 1번에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는 견해와 2번에 보증채무라는 견해, 3번에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는 견해로 나뉘어 있다. 그리고 판례는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 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 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서 보험자의 채무인수는 피보험자의 부탁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손해배상 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 채무는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한다. (1166페이지에) 이는 병존적 채무인수의 해석의 문제이다. 그 결과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연대채무로 될 것이나 그런 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하여야 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양가로 기억에 중첩적 채무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의 자신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대등에게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연대채무자 1인이 한 상계의 절대적 효력을 주장하고 있는 민법 제4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인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상계에 의하여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 양가로 니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의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종전의 보증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인수로 인하여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에 주채무와 관련된 구상관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번에 이행인수. 이행인수는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이다. 이 이행인수에 있어서 인수인이 직접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단지 채무자에 대해서만 변제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판례는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금주당권의 피담보 채무, 가압류 채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매매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인수가 아니고 이행인수라고 한다. 그러나 인수의 대상으로 된 채무의 책임을 구성하는 권리관계도 함께 양도된 경우이거나 채무인수인이 그 채무 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행인수가 아닌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볼 것이다. 판례 보겠습니다. 양가로 기억, 병존적 채무인수와 이행인수의 구별.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는 바, 이와 비교하여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인수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를 소멸케 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를 면책케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로 하여금 직접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케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인수인의 판별 기준은 계약 당사자에게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의 일방 또는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케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계약 체결의 동기, 경위 및 목적 1167페이지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지위
당사자 사이 및 당사자와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사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양가로 DNA 이행인수의 이해. 동그라미 2번에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등을 인수하는 편, 그 채무액을 그 매매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채권자, 즉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동그라미 2번에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건조당권의 피, 담보 채무, 가압류 채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액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도 해석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 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 지급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이 약정의 내용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매수인이 제3자의 지위에서 매도인에 대해서만 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며 그치며, 한편 이와 같은 부동산 매매 계약과 함께 이행인수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는 매매대금 지급 채무에 가름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인수채무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또는 임의로 인수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또는 구상채무는 인수채무의 변형으로서 매매대금 지급 채무에 가름한 것의 변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양가로 디귿 병존적 채무인수에 의해 임대아파트 매수인이 매도인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임대아파트 각 세대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와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대신에 매매대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뒤에 임대아파트 각 세대 소유권을 이전받아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사안에서 매수인이 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한 것이 이행인수가 아닌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한 사례. 3번의 계약인수 보겠습니다. 계약인수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이러한 계약인수가 있으면 종래 계약 당사자 일강이 가지고 있던 권리의 의무가 모두 그대로 승계인에게 이전된다. 계약인수는 본래의 계약 당사자와 양수인의 3명 계약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인적 요소가 문제되지 않는 계약의 경우에는 양도인, 양수인의 합의와 남은 당사자의 동의 또는 승낙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그런데 판례는 임대인의 지위와 양도에 관하여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계약인수가 있으면 인수인이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리하여 그 계약에서 1168페이지 이미 발생한 채권 채무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생한 채권 채무도 이전되며 계약상의 취소권 해제권도 이전된다. 그리고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계약상의 지위를 전제로 한 권리관계만 이전될 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별도로 채권 양도의 절차 없이 제3자에게 당연히 이적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 보겠습니다. 양가로 기억에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상 지위에 관한 양도인의 양수인 사이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나머지 당사자가 동의 내지 승낙을 함에 있어 양도인의 면책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따라서 나머지 당사자와 양도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어 그에 따른 채권 채무관계도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 니은에 회사가 공사도중 자금난으로 부도가 그 회사의 채권자들이 자기들의 대여금 채권을 확보를 위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여 기존 회사가 분양계약에 따라 피분양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채무의 이행뿐만 아니라 잔대금 채권까지도 함께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분양계약의 분양자로서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계약인수 약정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고, 신설회사가 피분양자들에게 공사를 인수하였다면서 준공검사가 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겠으니 준공검사 동의서를 날인을
날인해달라고 요청하여 피분양자들이 이에 응한 행위는 바로 신설회사와 기존 회사 사이에 계약 인수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존 회사의 분양계약상의 지위는 신설회사에 의해 유효하게 인수되었다고 보아 계약 인수를 부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4번은 계약가입. 계약가입은 종래의 당사자가 계약관계에서 벗어나지 않고 가입자와 더불어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병존적 계약 인수라고 표현할 수 있다. 계약가입의 인정에 관하여 우리학설은 소극적이나 판례는 계약 자유의 내지 사적 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인정된다고 하여야 한다. 네, 지금 채무 인수에 관해서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결론은 조문 판례 위주로 정리하시고 기출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